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훈남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되게 깊게 하시네요. 훈남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드려야죠. 네.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한껏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훈남 오늘 맞죠? 아, 그럼요. 네, 훈남이시죠. 훈남입니다. 네. 네. 네, 대표 훈남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오늘 시장이 반등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네, 했지만 맞습니다. 갤럭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AI를 탑재한 이 S24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우리 두 분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S24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또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성우 이사님, 어떤 점이 좀 확 눈에 들어왔습니까? 가장 한 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비행기 모드에서 이제 번역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온 디바이스의 시작. 네. 네, 끝입니다. 오. 끝? 네, 끝이죠. 그러면 네. 링을 같이 공개했잖아요. 네. 링을 공개한 함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챗 GPT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따로 기기를 마련을 하려다가 전에 나오미 캠벨 패션쇼에서 웨어러블로 한번 차고 나왔었어요. 네. 그때는 이게 구현할 수 손으로 터치 안 하더라도 눈이라든지 모션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거든요. 예. 약간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삼성에서 노린 것 같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갤럭시 24 시리즈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제 온 디바이스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다른 기기의 구현까지 함께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링의 출현을 네.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걸 판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라는 허들보다는 나머지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 확장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당초에 여기 뭐 AI 들어가 봤자 뭘 하겠어 뭐 이런 좀 폄하도 있었는데 뭐 실제로 돌리는 거 보니까 통번역을 엄청 빠르게 잘 하더라고요. 요 정도면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그래도 좀 오케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괜히 폰 광고하는 느낌이 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 네.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부터 나와라 한번 바꿔볼게 바꿀 때가 됐습니다. 네, 앵커님도 바꾸셔야 될 거고. 예예예. 네. 기자 출신이시면 당연히 바꾸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통 볼 때 S24나 뭐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부품 뭐 들어갔을까? 네. 그리고 또 얼마나 팔릴까? 네. 이번엔 그런 얘기 별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잘 팔리겠죠. 지금 다 AI가 보여주는 미래를 보고 있게 되면은 팔리겠죠, 잘.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품 관련된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네. 서클 투 터치, 네. 네, 약속해요, 네, 이런 거 네. 네, 해서 검색을 한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구글 거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데이터 쪽이 혹시나 삼성에 관련된 걸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일단 그래도 새로운 게 뭐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식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봐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데 노트 어시스트 네. 이거는 저희가 막 했다가 노트 막 이것저것 다 적어놓고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검색하면 그렇죠. 바로 나올 수 있게 네. 이런 것도 참 좋아 보니까 바꾸세요. 예. 네. 예. 저 삼성 사람 아닙니다만 네. 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이번에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아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이제 AI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통번역만 있는데 네. 솔직히 그거 일본인 친구 있으십니까, 앵커님? 저요? 아니. 네. 솔직히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인은 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예. 글로벌한 기자님이시네요. 네, 예,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또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요? CNBC에서 요즘 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대고 보면 되겠죠. 번역이 바로 나오겠죠. 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쓸 일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게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고 AI가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막 돌아가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새롭게 만약에 갖다 붙였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수지 앵커한테 궁금한 게 네. 갤럭시 시리즈 자체가 네, 맞아요. 뭐 일명입니다.
이제 아재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MZ 세대의 마음을 좀 많이 공략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좀 나왔을 때 좀 어땠습니까? 저도 아이폰만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아, 그렇군요. MZ 네. 세대인데 네. 제 친구들을 봐도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도 이번에 갤럭시를 사고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이게 너무 획기적인 맞아요. 기능이기 네. 때문에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8년 만에 최다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어보는 갤럭시 S24였다라고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짧게 우리 주가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번 삼성전자가 이거 좀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송 이사님 많이 또 고민하잖아요. 8만 전자 갈래다가 지금 네. 6만 전자 가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발판이 될까요? 만약에 그 작년 1분기 실적 때 반도체가 좋지 않을 때 갤럭시 23 시리즈가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줬어요. 네. 해줬는데 그보다 한 50% 정도 더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촉매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8만 전자라는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실적 이외에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더해져야 되다 보니까 저는 저의 소망을 담아 좀 갤럭시도 잘 팔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더 빨리 나아져서 예. 8만 전자를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약간 느낌 중 느낌이었어요. 김윤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절망을 담아. 네. 솔직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잘 팔린다고 주가 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업 상징. 예, 네. 상징으로 좋은 표현 하셨네요. 네. 예,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되면 더 좋은 거지. 네.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얼마나 턴어라운드가 빨리 강화되면서 솔직히 지금 SK 하이닉스에도 뒤지는 이쪽을 얼마큼 빨리 따라잡아서 HBM의 또 다른 참축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네. 솔직히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래야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안 이런 해요. 말을 해야. 예. 네. 너무 기대하게 되면은 네.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쪽이 오. 더 낫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더 궁금한데 네. 지금 또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스탁 요정이 있습니다. 네. 혜린 씨한테 바로 한번 볼까요? 물어볼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웅 이사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져오셨는데 4.08% 오늘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이성웅 이사님은 HLB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7.32% 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의 패턴 정렬도를 검사하는 기술인 오버레이 계측에 대해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SK하이닉스의 매출이 거의 100%에 달했었는데요. 삼성전자를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작년에 전공정용 오버레이 장비 2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걸 시작으로 앞으로 양사 간 거래가 늘 거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얼마나 섬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매출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계측 맞아요. 장비, 네. 오버레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버로드 아닙니다. 네. 네. 오버레이. 오버레이. 예, 뭐 예전에 스타했던 그 느낌 아니고요. 네. 예, 오버레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수직 정렬도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기판에 들어가서 이게 약간 좀 비틀어지게 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검사하고 또 맞춰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예전에 뭐 전공용 장비 쪽에 하나였다라고 그냥 애써 무시했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이런 패키징이 중요해진 시대에 또 HBM 같은 경우도 쭉 쌌는데 네. 쌓고 이거만 조금만 틀어줘도 안 돼. 불량품. 네.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산화 대체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국산화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국산화하고 그걸 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번에 또 작년 11월 달에 네. 삼성전자로 한 8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는 지금 몸이 달았습니다. 왜냐면 패키징 투자 열심히 해서 네. 이제 SK 하이닉스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향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죠. 네. 올해 작년 대비해서 2.5배 가까이 투자를 더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장비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의 장비 발주와 수주가 확인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는 작년은 HBM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HBM은 다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 해다. 그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장비 쪽도 진입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게다가 또 증착 공정에 보면 방막 있죠. 그러니까 막을 뿌렸을 때 거기 두께가 일정한지 이거 같은 경우도 측정하는 그러니까 즉 계측 장비의 강자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연장돼서 할 수 있는 성과는 더 많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네. 주가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데 조정 받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삭삭삭삭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오버레이 계측 장비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 쌓잖아요 단을. 네. 근데 밑에 요게 딱딱딱 쌓여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 이건 못 쓰죠. 예. 손이 이쁘시네요. 네. 이렇게 맞추는 그 계측 장비인데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네. 이것도 역시 반도체 업황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업황하고 관계가 있죠. 예. 그럼 역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이제 업황은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랬고요. 네. 업황은 돌아서는 거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핫한 쪽이 어디냐? 그럼 HBM이죠. HBM, 예. HBM3도. 예, HBM 뭐 당연히 3 그다음에 3E로 나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로 봤을 때는 네. 거기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갔겠지 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혹시 이제 국산에서 잘 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우리 막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수주 기회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걸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떠나서 네. HBM 관련된 장비 쪽은 이제 다시 시작할 기미가 높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빅픽처는 그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작년 연말에 투자를 했었을 때 HBM 오.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살짝 있는데 이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HBM이 또 작년에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앵커님 네. 물 타세요. 이미 팔았습니다. 파라 네. 손절. 네. 예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네. 네. 다시 사는 건 오로스로 한번 사볼까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성우 이사님의 판단에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성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왜 O? 오의 이유는 오늘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네. 자, 장비주들은 4분기 실적이 다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미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나머지 장비주들도 일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HP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고려되던 요인이 이제 해소가 됐을 때는 보통 밸류는 이제 해외 기업에 매칭되는 피어 밸류를 보고 키를 맞추는 거죠.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렇다 보니까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검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캠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작년에 장비주 중에 주가 상승률이 제일 강했습니다. 지금 또 50주 신고가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 파이는 이제 열려나가는 단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 기업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멀티플의 상향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기에 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할 여력이 더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주가는 이제 막 턴에서 움직이는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쉬운 건 거래가 좀 안 나오긴 했지만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럼 좀 길게 봤었을 때는 골봉상의 다음 저항대 약한 34,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선택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패스하셨어요? 제가 패스할 것 같았는데. 아, 진짜로? 그죠? 네. 아, 진짜 저 왜 패스했냐면 네. 이 계측 장비가요. 이 반도체 장비가 네. 쉽게 고객 늘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하이닉스는 꽉 잡은 건 맞는데 더 누구를 잡아야 되는데 약간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근데 이미 느낌. 삼성과 중국까지 아. 넓혀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하이닉스만큼 가기에는 어. 좀 약간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음. 진짜 좋습니다만 업황도 개선되고 뭐 마음 상하진 안 않으셨죠? 삐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시원하게 저는 얘기해 했습니다. 주세요. 저는 또 올해와 네. 내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란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한번 믿어보면서 그럼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저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알아봐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스탁요정 혜린 나와주세요. 네, 이성우 이사님의 HLB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라닙을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었죠. HLB는 이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의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해 왔는데요. 이 병용요법이 간암 환자의 간 기능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병용요법이 환자의 생존 기간을 2년 가까이 늘렸다면서 신약 허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성웅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님 HLB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네. 바이오 투자자라면 셀트리온 빼고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네. HLB 알테오젠인데 네. HLB 왜 갑자기 HLB 만인의 연인을 네. 이 시간에 네. 뭡니까? 욕심이 뭐가 나기도 있습니까? 했고요. 이유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욕심이 나기도 했고 네. 종목을 3개 고민을 했었어요. 오늘요. 그런데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이틀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이게 보시기에 근거가 충만한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네. 한번 그 부분을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리보세라닙이란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는 병용을 통해서 미국 FDA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 같은 경우가 보통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신생혈관이 증식을 하면 암이 커지는 거죠. 네. 그거를 억제하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삼상 같은 경우가 드랍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병용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는 면역 강화 억제제입니다. 이 두 부분을 병용해서 기존에 로슈라든지 이렇게 병용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보다는 우위성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우위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거죠. 네. FDA 승인 안에서 기간이 최종적으로 중간 과정이 5월 13일 발표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뭐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이니까 네.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저의 희망, 이 투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대입을 했어요. 보면 이전 상장 같은 경우가 이제 3월은 불가능해요. 네. 3월은 불가능하고 6월은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이전 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스코 DX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전 상장 확정되고 그 기일 5일 동안 주가가 강했었어요. 이전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건 아닌데 이 자금을 추종하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수급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5월에 주요한 이벤트 하나와 그 다음에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꿈과 희망 더하기 수급 네, 이런 논리로 오늘 HLB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바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HLB, 이 HLB가요. 네. 반도체의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바이오를 했다면 꼭 거쳐가야 될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인데 리보세라닙 병용이잖아요, 병용. 네. 저는 좀 약간 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5월까지 한번. 그런데 좀 선취매를 해도 뭐 어차피 바이오 투자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민수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게 들어요? OX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왜 X예요? X를 든 이유는 네. 매번 나와서 5만 들고 있다. 아. 그래서 저거 뒤에 5만 두 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그래서 X를 들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네. 잘 모르겠어요. 오. 한때 바이오 정말 좋아했던 네. 투자자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지난달에 스타킹 1위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1위 종목이 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지난달에 했던 이상엽 이사 축하드립니다. 끝입니다. 같은 회사이신 레몬 리서치의 이성웅 이사님이 입사하신 이상엽 건가요? 이사님이 예. HLB로 12월에 스타킹이 되셨어요. 그랬죠. 네. 네. 그랬기 갭 떴을 때문에 때. 저는 네. 당연히 O를 드실 줄 알았는데 X로 반전을 주셨네요. 지난달에 했으면 됐죠. 뭐. 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성웅 이사님 지금은 저희가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가격은 네. 저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로 정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수급이 우선은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정도예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이 정도 됐을 땐 추세가 꺾이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 가격을 삼으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은 직접적인 매매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살펴보자 정도로 할까요? 네, 미래에 이게 평가를 해주겠죠.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살짝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오. 이따 이 팻말이 들 텐데 네. 지금 약간 마음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민수 대표님도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오. 이럴 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다가 진짜 5월에 지금 1차 승인 신청 들어갔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나 신청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살짝 지금 왔죠. 김민수 대표님. 바꿔요? 네? 아니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쳐가서. 예. 네. 그러나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이성민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상남자입니다. X로 했는데 끝까지 X 가야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HLB는 일단 목표 주가를 6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럴게요. 하나, 둘, 셋. 오. 제가 원래는 오늘 패스를 하려고 네. 마음을 먹고 왔다가 이 김민수 대표님마저도 이게 아리까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럴 때 꼭 약간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게 또 바이오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한번 일단 매수로 들고 왔으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꼭 일단 기억하시기 지금은 바랍니다. 저희는 수익률 게임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를 선택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을 노렸어요. 일단 이전 상장에 대해서 포스코 DX가 엄청 올라갔고 LNF도 최근에 또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네네. 수급. 네. 그걸 한번 노려보자 해서 저는 매수. 그럼 좋아요. 저희 둘 다 매수로 정리를 네, 해볼까요? 그럼 그렇겠습니다. HLB는 저희 둘의 포트에 나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이성웅 이사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조금 뒤에 엠스타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